안녕하세요. 영계입니다. 오늘도 라디오처럼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어디 뭐 바뀐 거 없나요? 이 또 요즘 세상에 외모가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힘 좀 제대로 줘봤습니다. 어떤가요? 좀 괜찮나요? 네, 미안합니다. 왜 또 개소리를 시작부터 했냐? 오늘 리뷰할 영화가 바로 이 외모에 관한 집착을 제대로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바로 공포 바디 호러 영화 서브스턴스입니다. 야, 이 사람들아, 징그러운 거 그만 좀 추천하라고. 당신들은 어차피 이미지 순화할 거니까 잘만 밥 먹고 공부도 하면서 오늘도 아주 혐오스러운 영화 스토리가 있구나 이러면서 듣고 나는 이거 리뷰하려면 영화 큐브 아시죠? 거기서 방에 갇힌 실험체들 마냥 하루 종일 이 영화 끝났네 다음 방 넘어가서 또 다른 영화 보고 그러고서 또 다른 거 보면 또 더러운 거 나오고 징그러운 거 나오고 이 방 넘겼더니 뭐 사람 쑤시고 이 방 넘기면 또 아빠랑 아들이랑 사랑을 보여주고 또 그리고 이런 거 리뷰하려면 분석까지 해야 돼서 저 보통 한 두세 번은 돌려보거든요. 아, 나중에 라이브 방송으로 영화 같이 보기 이런 거 하면은 네, 당신들은 아주 뒤졌습니다. 그땐 제가 못 가려주니까요. 네, 뭐 장난이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미지 순화가 잔뜩 나올 것 같거든요. 미리 자 여기 우리 친구 순대랑 또 야채 튀김이랑 생닭 이미지에 익숙해 주시길 바랄게요. 소화기관 같은 거는 순대로 순화할 거고요. 네, 징그럽고 더러운 거는 우리 야채 튀김이 가려줄 겁니다. 그리고 알몸은 우리 생닭이 막아줄 거니까 오늘도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프닝 짧게 하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영화가 시작합니다. 실험실의 푸른 책상 위에 날계란 하나가 놓여 있어요. 병아리 불쌍한 줄 모르고 바닥에다가 냅다 놨는데 이상할 거 없는 그냥 평범한 날계란이죠. 자그마한 주사기를 들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주사기 안에는 녹색 액체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바늘이 천천히 계란 노른자 안으로 들어가고 그 녹색 약물이 쫙 주입이 됩니다. 근데 그 액체를 주입하자마자 잠시 뒤에 세포가 막 그 노른자에서 분열하더니 또 다른 노른자 하나가 쑥 하고 빠져서 옆으로 나와 버립니다. 어,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신기술이죠. 계란과 물가가 바로 잡히겠는데 자세히 보면 근데 좀 달라요. 원본의 노른자는 약간 흐릿하게 퍼져 있고 복제된 노른자는 아주 그냥 탄력 있고 깔끔합니다. 복제본이 훨씬 더 탱글탱글하고 팽팽한 거예요. 심지어 더 좋아. 이 장면이 영화 전체를 요약하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그냥 계란 두 개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장면이 전환됩니다.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가 딱 나오는데 이름이 뭐냐? 아, 엘리자베스 스파클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죠? 맞습니다. 이번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영화는 컷이 바뀌면서 바로 그 위에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팬들한테도 둘러싸여서 사진도 찍고 웃고 손 드는 전성기 시절의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나옵니다. 야, 할리우드 명예전당이 어느 정도 급이냐. 그 거의 그 무슨 뭐야 청룡영화제 시상식 알죠? 거기서 이제 노래 틀면은 배우들이 무게랑 가오 이빠이 잡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최민식 나오면은 단체로 일어나서 이제 박수 치면서 오열 정대로 리스펙 보이고 있잖아요. 그 정도 급이 최민식급은 돼야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게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과거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현재 엘리자베스가 등장합니다.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나이가 50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꽤 유명한 여배우로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오스카상도 받았다 그러고 근데 지금은 에어로빅 쇼의 진행자로 연예계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데 에어로빅 쇼라. 야, 과거에 오스카상까지 받았던 사람이 이런 거 할 급은 아니기는 하죠. 시작부터 좀 현타가 뒤지게 오는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이름도 스파클, 반짝이다라는 이름이다 보니 쇼 이름도 스파클 유얼 라이프. 당신의 삶을 빛내세요. 뭐 이런 얘기죠. 오늘은 엘리자베스의 생일이에요. 그렇게 평소처럼 방송 녹화를 마쳤는데 여자 화장실이 하필이면 공사 중이네요. 네,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이 남자 화장실 칸을 후다닥 몰래 쓰게 되는데
웬걸 거기서 우연히 방송사에서 꽤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하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이 하비입니다. 요 방송국에서는 방구 좀 꽤나 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화장실 칸 안에 숨어있는 엘리자베스의 귀에 하비의 대화가 들립니다. 뭐라 그러냐?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야, 난 앞으로 몇 주 동안 보게 될 요 망할 동네에서 어떤 여자든 상관없어.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 더 젊고 훨씬 더 섹시하고 아주 이쁜 여자가 지금 당장 필요해. 그 늙은 아줌마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버틴 건지 그게 존나게 미스터리하다니까? 야, 이거 뭐 이 양반은 딱 봐도 주인공 얘기를 하는 거죠. 전화기 너머에서 이제 하는 얘기로 반응을 보니까 나이가 많은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계속해서 프로그램의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못마땅해 보입니다. 근데 또 전화 건너편에서는 야, 그래도 엘리자베스 오스카까지 탄 배우 아니냐 이러니까 하비는 야, 그게 언제적이냐. 오스카상 좋아하신다. 뭐 그게 언젠데. 지가 무슨 뭐 쌍팔년도 양조이냐, 장만옥이냐 이러다가 여긴 TV 방송국이지.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새로운 사람, 아주 젊고 예쁜 사람이 필요하다. 이 하비는 늙었다고 아주 그냥 카리나 같은 사람을 원하고 있나 보네요. 뭐가 됐건 일단 엘리자베스의 인기가 식어서인지 지금 요 쇼프로가 시청률이 예전만큼 안 나오고 있나 봐요. 하비가 나가고 엘리자베스가 칸에서 나와요. 거울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틉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무슨 생각인지 대충 느끼시겠죠? 젊음이 지나가 버린 주인공의 처지가 느껴집니다. 또 심지어 자기 프로 끝나자마자 뒷담하는 걸 화장실에서 몰래 들은 거죠. 자기가 곧 교체될 거라는 걸 알아채버린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영화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후에 엘리자베스는 이걸 모른 척하고 하비랑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합니다. 아까 들었던 일들은 그냥 모르는 척 밥을 먹는데 야, 그 연출이 굉장히 좀 비위를 거슬리게 만드는 게 벌써부터 나와요. 하비의 입에서부터 새우를 까는 손동작을 영화가 클로즈업으로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사운드가 좀 징그럽고 어우 이거 봐 혐아중충이네. 밥 먹을 때 꼴 보기 싫은 유형 부동의 원탑 쩝쩝충을 위협하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혐아중충이랑 이제 음식 뒤적충. 그리고 영화 보면은 이제 그냥 혀마중 나오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어우 저 음식 잔여물 묻어 있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하면은 좀 미안하네요. 네. 아무튼 개빡칩니다. 그렇게 둘의 식사 자리에서 하비가 은근슬쩍 말해요. 아우, 자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항상 보여줘야 되는데, 야, 사람이 50대가 되면 그런 게 사라지는 것 같다. 대중들은 항상 신선한 걸 원하고 자기는 그걸 보여줘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자베스가 딱 50이 되었으니까 저격이죠. 10대가 돼서 대체 뭐가 사라지는 거냐?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자 하비가 우물쭈물 거리다가 대답을 얼버무립니다. 아유, 하여튼 속물적인 이미지는 다 갖다 붙였네요. 엘리자베스의 마음이 아주 착잡해 보입니다. 시작부터 좀 그 처먹는 걸로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이 소리랑 화면으로 제대로 보여주고 가네요. 밥 먹는 게 맛있다기보단 좀 징그럽게 들립니다. 그렇게 마음이 많이 상한 우리의 장만옥이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던 중이었는데 자신의 사진이 실린 치약 광고판이 철거되는 모습을 보죠. 야, 이것도 슬프네요. 네, 화양연화 시절에 뭐 네, 천민밀 눈이 휘둥그레져서 한눈을 팔다가 갑자기 그냥 왼쪽에서 달려든 트럭과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전방주시 테마노죠. 그렇게 병원으로 바로 화면이 옮겨지고 엘리자베스는 다행히도 우리 한문철 TV 나올 일은 없이 병원에 바로 도착은 했습니다만 자기 생일에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는 바람에 슬픔이 올라온 것 같죠. 병실에서 그냥 울음을 터뜨립니다. 네, 진료하는 의사가 뭐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아우 제 아내가 정말 팬이에요 이러면서 화양연화도 잘 봤다 생일 축하 이렇게 건네보지만 소용이 없죠. 그렇게 의사가 호출을 받고 병실을 나가자 젊은 남자 간호사가 들어오는데 이 남자 간호사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손등에 커다란 검은 반점이 있어요. 뭔가 너무 돋볼 정도로 비주얼이 판판하니 잘생겼는데 이 간호사가 추가 검사가 있다면서 엘리자베스의 맥박을 확인하고는요. 그 사람의 등에는 척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호사가
손가락으로 엘리자베스 등의 척추 부근을 이렇게 막 꾹꾹 짚으면서 살피더니 갑자기 말해요. 당신은 조건이 완벽한 것 같네요. 행운을 빌어요." 이럽니다. 그러고 엘리자베스의 코트를 건네주고 나가요. 뭐지요? 조건이 완벽하다? 캡틴 아메리카인가요? 뭐 다친 데는 없으니까 금방 병원을 나와서 엘리자베스가 집을 가는데 코트 주머니에 간호사가 몰래 웬 USB 같은 거를 소매 넣게 해놨어요. 거기엔 뭐라 써있냐? 영화의 제목 서브스턴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USB를 감싸고 있던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뭐지? 싶던 와중에 우연히 중학교 동창 프레드를 만납니다. 야, 이 프레드도 캐릭터성이 확실한 게 엘리자베스를 만나자마자 엘리자베스 너 맞지?" 이러더니 와, 진심이 담긴 표정으로 "야, 너 정말 아직도 그 중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진짜 이쁘구나." 이러면서 연락처를 주면서 나중에 한번 식사라도 하자고 합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는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건성으로 대답을 하죠. 네. 아무리 중학교 동창이긴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유명한 배우인데. 뭐 그래도 간만에 들은 진심 어린 칭찬에 고마우면서 연락처를 받습니다. 비주얼도 살짝 머리가 벗겨지고 명함을 달라더니 딱히 명함을 따로 가지고 다니질 않아서 주머니에 그 자기 건강검진 종이 좀 찢어서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등장하겠죠. 일단 가볼게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엘리자베스예요. 그래도 주인공의 상황이 정리가 됐네요. 집 보이시죠? 예, 생활고는 절대 없습니다. 집이 무슨 도시뷰 최상층 꼭대기에 사는 게 과거 오스카상 탔다는 배우고 뭐 할리우드 명예거리에 이름도 박혀 있으니까 네, 뭐 돈이야 그때 벌어둔 걸로 많겠죠. 지금이야 좀 주춤하지만. 근데 갑자기 몰입이 확 깨지네. 아니 자기는 부잣집에 멋있게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뭐 얼마나 힘들다고 지금 뭐 하자는 거죠? 네, 뭐 확실한 건 뭐 돈은 많지만 과거의 명성이 시간이 지난 지금엔 많이 좀 시들해져서 그 떨어진 인기에 집착하고 좌절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병원의 젊은 남간호사가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USB를 이제 TV에 연결합니다. 광고 영상이 바로 나와요. "더 나은 모습의 당신을 꿈꿔본 적 있나요? 더 젊고,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한 나. 단 한 번의 주사로 당신의 DNA는 열리고 새로운 세포 분열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모습의 당신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것이 서브스턴스. 당신은 모체입니다. 모든 건 당신에게서 비롯되고, 그러니 모든 건 당신이기도 합니다. 단지 더 나은 모습일 뿐이죠. 그저 공유하면 됩니다. 한 주에 한 명, 또 한 주에 다른 한 명. 각각 7일의 완벽한 균형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형외과 홍보 영상이 꽤나 기괴하네요.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스팸 메일, 스팸 문자 하루에 몇 개씩 받는데 뭐 유명 연예인이니까 이제 간호사가 자기 성형외과 홍보하려고 뭐 USB 넣었나? 되도 않는 바이럴 영상을 끝나자 엘리자베스가 믿겠어요. 뭐 콧방귀 끼고 USB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그날 밤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야, 무슨 혼자 시상식 왔나 옷이 아주 이거 뭐 수술복 수준으로 입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고독하게 칵테일을 마시던 주인공의 눈에 꽁냥대고 있는 젊은 커플을 보고 현타가 시게 옵니다. 락스가 먹고 싶어졌는지 과음을 때려버리는데 네, 결혼도 아직 못했나 보네요. 집에 돌아온 엘리자베스가 숙취로 그냥 전부 마셨던 걸 쏟아내고 아이라인 그냥 번진 상태로 푸바오 돼가지고 거울을 보는데 네, 전성기 시절에 받았던 수많은 트로피들이랑 이 젊은 자신의 모습이 담긴 스노볼을 바라봐요. 지금 신세가 너무 비참하다 보니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러다가 홧김에 개빡친 주인공이 스노볼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도저히 과거의 그 화려한 자기의 모습과 현재의 비참한 삶이 도저히 못 참겠는지 네, 맞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결국 그 USB를 다시 꺼내요. 뒷면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네, 여보세요. 주문 좀 하려고요." 주소를 알려주자 상담원이 바로 수령처를 알려주고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주인공이 힘들어지니 그래도 속는 셈 치고 주문을 해버렸네요. 그렇게 다음날 우편물이 도착을 하는데 이 검은 봉투 안에 어떤 카드키가 있어요. 5032라고 적힌 카드키. 처음 보는 우편인데 이거 분명 어제 주문했던 그 젊음을 준다는 그 서브스턴스와 관련된 우편이겠죠. 손바닥에 받아 적었던 수령처 주소로 찾아갑니다. 되게 허름한 창고 안에 낙서가 잔뜩 그려져 있고 뭔가 커닝시티 뒷골목 마냥 음침한 통로가 있는데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간 곳에는 굉장히 새하얗고 말끔한 공간이 나옵니다. 거의 세트장 수준의 시설이 있죠. 아무튼 그 방에 여러 보관함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라커룸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3이 적힌 요 보관함에 우편물로 받은 카드키를 갖다 대니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서브스턴스 회사에서 만든 어떤 패키지가 이렇게 묶음으로 들어있습니다. 주인공은 패키지를 얼른 챙겨가지고 집으로 도착을 해요. 그 안엔 활성제 키트, 안정제 키트, 그리고 일주일치의 영양분 팩, 교체 키트, 패키지 매뉴얼, 그렇게 한 5가지 정도의 물품이 들어있습니다. 활성제 키트엔 1회 사용 후 폐기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는 안정제 키트도 있습니다. 음식, 본체, 음식, 또 다른 나. 요 음식이라고 써있는 진공포장 용기에는 통대창 같은 비주얼로 영양분 팩 형태가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가 뭔지 모르겠죠. 단순히 피부 미용 주사 같은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써있는 매뉴얼은 더 기괴해요.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이따만하게 한마디 써놨어요. 활성화는 단 1회만 하세요. 안정화는 매일 하세요. 교체는 7일 간격으로 예외 없음. 기억하세요. 당신은 하나입니다. 뭘까? 뭐가 됐건 이뻐지게 풀세트 키트 한번 시도를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법을 제대로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옷을 모두 벗고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잠시 고민을 해요. 뭐 믿든 안 믿든 이미 눈이 좀 돌아있는 상태죠. 이내 곧바로 활성제를 주사기에 담고 팔을 고무줄로 꽉 묶어서 바늘을 꽂습니다. 키트 설명서대로 활성화 지금 최초로 1회를 지금 시작한 거죠. 역시 주입하고도 뭐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체념하고 주인공이 뒤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쇼크가 오면서 바닥에 쓰러집니다. 엄청난 통증이 함께하고 바닥에 쓰러진 채로 그냥 온몸을 비틀면서 비명을 지르는 엘리자베스가 보여요.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무슨 발에 쥐났을 때 마냥 덜덜덜 떨고 있는데 엘리자베스의 등을 카메라가 잡아줘요. 그리고 그러던 와중 이 등 부분, 척추 부분에서 무언가가 막 꿈틀꿈틀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막 그냥 에일리언이 튀어나온 것 마냥 꿈틀대다가 이내 엘리자베스의 동공이 2개로 분열되더니 등이 쩌저적 하면서 갈라져 버리고는 팔 한 짝이 빠져나옵니다. 정신을 잃어버리던 와중에 눈을 떠버리니 엘리자베스의 눈앞에는 자기 자신의 갈라져 버린 등이 보여요. 그렇게 일어난 엘리자베스가 거울을 천천히 들여다보는데 한참은 젊어진 엘리자베스의 자신이 보입니다. 서브스턴스 광고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또 다른 버전의 주인공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젊고 아름다운 육체인 거죠. 엘리자베스의 젊은 시절을 연상시키는 외모에다가 탄력 있는 몸매를 가진 또 다른 주인공. 키트에서 별의별 걸 다 준 이유가 있네요. 봉합용 실과 바늘로 원래 자기의 그 갈라진 등을 꼬매버립니다. 그러고 바닥에 누워서 이제 눈 뜨고 기절해버린 자신의 몸에 영양제를 주사하네요. 보아하니 원래 몸을 냅둘 때에는 이런 영양제 수액을 꽂아 넣어야만 생명이 유지되나 봐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교체라고 한 거 보면은 이 젊은 몸으로 살아가는 것도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다음날 아침 젊어진 엘리자베스가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젊은 자신을 바라보니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데 갑자기 엘리자베스의 귀가 울리면서 막 어지러움이 오고 코피가 주르륵 납니다. 당황한 주인공이 패키지에 있던 요 안정제 키트를 생각해내고 엘리자베스의 그 요추 부위에 주사기를 꽂아서 그 척수액이라 해야 되나? 투명한 거 보면 그런 거겠죠? 고르쇠물 페트병 한 통 뽑아내는 거 마냥
쭉 하고 추출한 뒤에 자신에게 투여합니다. 그러자 코피가 멈추고 어지러움증이 멈춰요. 안정이 된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작이냐면 이 젊어진 몸 상태를 유지하려면 하루 1회씩 원본의 척수액을 자기 몸에다가 주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몸을 교체하는 건 일주일 기간으로 하는 거죠. 그동안 원본의 몸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치 요 통대창 영양제를 꽂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엘리자베스의 클론이 거실로 나와 스트레칭을 하다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엘리자베스가 쓰레기통에 구겨서 버려뒀던 신문에 에어로빅 쇼 진행자 오디션 광고가 실려 있어요. 앞으로 뭘 할지 대충 예상이 되죠. 그렇게 오디션장의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역시 남자 두 명이 심드렁하게 참가자들을 보고 있어요. 한 참가자가 나가자마자 어우 뭐 저 더러운 코 대신에 가슴이나 더 달려있는 게 낫겠다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 방송가의 추잡한 사람들 이거 아주. 근데 다음 순서로 젊어진 주인공 우리의 엘리자베스가 등장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엄청난 미모와 섹시한 의상에 완전히 넋이 나간 심사위원들이 너 이름이 뭐냐? 너 나이가 어떻게 되냐? 신체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 아주 그냥 열렬하게 반해버린 모습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수. 앞으로 이 젊은 주인공을 수라고 부를게요. 수는 그렇게 바로 오디션에 합격해요. 그리고 하비한테 불려가서 에어로빅 쇼의 새 진행자가 될 거라는 말을 듣죠. 하비도 첫눈에 그냥 반해버립니다. 이제 수는 방송 활동을 바로 시작을 하는데 대담하고 섹시한 요 수의 매력에 하비를 포함한 방송사 사람들도 시청자들도 전부 다 흠뻑 빠집니다. 일사천리로 그냥 일주일 만에 오디션 합격해서 바로 계약을 맺고 에어로빅 강사 일도 하면서 한껏 젊어진 자신의 매력을 주인공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수로서의 첫 일주일이 지납니다. 이제 시간이 다 흘렀으니까 원래 몸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가 화장실에 누워있던 자기 원래 몸을 찾아가는데 근데 일주일 동안 뭘 화장실에 두나 뭐 바닥에 알몸으로 냅다 쓰러져 있는데 침대라도 잘 뉘지. 그렇게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가 주사기를 자신의 이 혈관에 꽂고 본체의 몸에다가 연결하고 잠시 기다리자 수의 정신이 확 하고 쇼크가 오면서 기절해버립니다. 그 순간 다시 원래의 육체로 깨어난 엘리자베스. 일어나자마자 고통을 느끼는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실로 냅다 꼬매고 맨바닥에 일주일 동안 엎드려서 기절했는데 입 돌아가지 않은 게 다행이지. 이제 영화는 또다시 원래의 주인공 엘리자베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당연히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이 서브스턴스 약물로 일주일간 기절해 있었으니까 몸 상태도 말이 아니고 방송국에 자기 짐을 찾으러 가는데 요 하비는 수한테 열렬하게 반응했던 것과 달리 엘리자베스한테는 자기 아내가 뭐 여행 갔다가 사왔다는 선물을 작별 선물이랍시고 짐이 담긴 상자에 대충 그냥 넣어주고 가버립니다. 왜냐면 이미 그 본래 엘리자베스가 맡고 있던 요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수가 단숨에 꿰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수든 엘리자베스든 동일 인물이긴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본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는 자기의 자리를 뺏긴 거겠죠. 하비 이놈은 홀가분하다는 듯이 그냥 엘리자베스를 털어버리고 정리해고 해버리고 이놈이 제대로 속물인 게 어우 왜 이제야 왔냐 엘리자베스 너 기다렸다 우리 같이 송별회 할라 했는데 뭐 늦었으니 어쩔 수 없지 우리 다들 돈 모아서 이거 선물도 사다 줬다 진짜 그동안 많이 재밌었어요 이러고는 그냥 쌩 가버립니다. 하비의 눈에 이 나이 들어서 한물간 옛날 연예인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 달력에 수와 자신이 교대로 지낼 일주일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요 유리창 너머 대형 광고판에 자기의 복제인 수의 새로운 피트니스쇼 홍보 광고가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어요. 자신의 자리가 수로 빠르게 대체되는 걸 곳곳에서 보면서 낙심한 엘리자베스는 집에서 TV만 보며 일주일을 하염없이 지냅니다. 또다시 서브스턴스 뭐 제약회사인지 뭔지 뭐 아무튼 거기서 우편이 도착하는데 일주일치 리필이 도착했다는 걸 듣고 엘리자베스는 요 커닝시티 뒷골목에 가서 바로 그냥 리필분을 받아옵니다. 영양제랑 안정화 키트 뭐 이런 게 일주일 분량이니까 매주마다 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또다시 수로서의 두 번째 주가 찾아옵니다. 방송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수는 점점 자기의 집에서 엘리자베스의 흔적을 지우고 있어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둘 수도 없고 뭐가 됐건 이제 주인공이 자기가 이렇게 두 개의 육체로 살아가는 걸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는 곧바로 욕실에 빈 공간을 개조해서 비밀방을 만들어요. 엘리자베스의 물건들을 엘리자베스의 오래된 물건들이라고 적힌 상자에 따로 그냥 모아두고 엘리자베스의 옷장을 정리하고 그 위치에는 자기의 옷을 걸어둡니다. 야, 심지어는 거실에 걸려있던 본래의 엘리자베스의 대형 브로마이드 액자까지 냅다 집어넣어버려요. 젊은 육체를 얻게 된 주인공이 늙은 자기의 모습을 숨겨두는데 슬슬 둘 사이에 분열이 갈 게 조짐이 생기죠. 그렇게 수는 엘리자베스가 출연하던 요 스파클 쇼 이게 종영된 뒤에 새로 신설된 피트니스 프로그램 펌핏업이라는 에어로빅 쇼의 호스트가 됩니다. 아, 첫 촬영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냥 사람들 열광하고 성황리에 끝납니다. 꿈 같은 일상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일주일이 슬슬 끝나가는 마지막 날인데 이제 원래는 수가 자기 프로그램 첫 방영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으니까 뒤풀이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파티에 나갔다가 거기서 만난 젊은 남자, 요 트로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이제 또 젊은 몸으로 주인공이 원나잇을 하기 위해 집으로 데려와요. 근데 하필 오늘이 바로 그 젊은 몸으로 살아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거죠. 교대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남자랑 한참을 부비부비 하던 와중에 시간이 다 돼 가는 거죠. 코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화들짝 놀란 수는 급하게 남자 보고 잠깐만 있으라 하고 엘리자베스를 넣어놨던 비밀방으로 후다닥 들어가요. 귀에서 이명이 들리고 코에서 그냥 코피 줄줄 나오고 눈앞이 빙글빙글 그냥 난리가 납니다. 아, 근데 원래 같았으면 이 정도 부작용이 오면은 원래 몸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일주일치 시간을 다 썼으니까. 아, 근데 이미 거실에는 자기가 데리고 온 남자가 있고 여기서 만약 원래 엘리자베스로 교체해버리면은 들킬 위험도 다분하죠. 그래서 네, 하지 말란 짓 바로 해버립니다. 주의사항을 어기고 엘리자베스의 척수액을 1회분을 추가로 추출해서 자신에게 주사해요.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한쪽에서 사용된 것은 다른 쪽에서 잃게 된다. 그게 이 서브스턴스의 규칙입니다. 수가 엘리자베스의 척수액을 추가로 뽑은 만큼 엘리자베스는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다음날 수와 교대에서 깨어난 엘리자베스가 집안 꼴을 보니까 아우 그냥 술을 밤새 오지게 마셨는지 집안은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러고서 오른손에 검지를 보는데 썩은 것처럼 심하게 노화되어 있어요. 이 보이시나요? 거의 그 당뇨병 환자가 몸 말단에 혈류가 잘 안 갔을 때 신체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처럼 순식간에 노화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깜짝 놀라서 욕실로 달려가 강하게 막 흐르는 물에 한참을 이렇게 막 빡빡 문질러 봐도 당연히 안 돌아오죠. 왜냐면 수가 척수액을 추가로 뽑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작용인 걸 겁니다. 본체의 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엘리자베스가 그 서브스턴스 회사에 전화를 바로 걸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고. 이거 어떻게 돌리는 방법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 직원은 차갑게 말해요. 한쪽에서 사용된 것은 다른 쪽에서 잃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 주인공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수가 뭔가를 했고 취했던 게 분명해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럽니다. 근데 사실 웃기죠. 주인공의 이 정신은 한 명이고 수라는 젊은 육체를 자기가 그동안 쓴 거잖아요. 뭘 남이 해버린 것처럼 말하면서 도움을 바라나. 근데 바로 직원이 얘기하네요. 그녀도 당신도 별개의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하나입니다. 맞는 말이죠. 전날에 수가 자기 원본의 육체를 보면서 얼른 갔다 올게 이러면서 나갔던 것도 그렇고 지금의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젊은 수를 걔 이상하다. 뭔가 다른 사람처럼 칭하듯이 하는 거 보면 슬슬 몸이 달라지니 인격에도 균열이 가는 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수가 엘리자베스의 스파클 쇼 이후로 꿰차게 된 펌핏업 화면을 보고 그냥 빡쳐가지고 꺼버리는데 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엘리자베스가 또 손 검지가 노화되어 있으니까 숨겨야 되죠. 가죽 장갑을 끼고
패키지 리필을 수령하러 가는데 카페에서 웬 노인 하나가 말을 걸어요. 뭐라 그러냐? "일주일 참 길어요. 그초잉? 정말 긴 시간이에요." 이럽니다. 처음 보는 노인이 알 수 없는 말을 건네자 엘리자베스가 무시하려 하는데 아하, 노인 손등 보이시나요? 앞에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이 커다란 검은 반점 보세요. 그리고 노인이 떨어뜨린 지갑에서 나온 207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카드키. 옷 목덜미 틈새로 이렇게 길게 꿰맨 자국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노인이 바로 자기한테 USB를 건네줬던 그 젊은 간호사의 원본이겠죠. 왜냐면 젊은 간호사도 손등에 커다란 반점이 있었잖아요. 애초에 그 병원 남간호사 아주 그냥 젊고 잘생겼던 게 그 플라스틱 설저리가 의심이 될 정도로 아니 뭐 필러를 맞았나 보톡스를 맞았나 피부가 아주 그냥 짱짱했는데 그 젊고 잘생겼던 간호사가 사실은 이렇게 늙어 있는 원본의 클론이었던 거죠. 노인이 계속해서 말해요. "돌아갈 때마다 견디기 힘들 거다.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치만 설마 당신도 그녀에게 갉아먹히기 시작한 건 아닌가요?" 엘리자베스가 공황 상태로 카페를 빠져나와요. 그냥 땀 뻘뻘 흘리고 자기만 알고 있었던 이 비밀이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일주일로 살아갈 때 자기는 아주 그냥 비참한 자기의 위치를 뺏겨버린 그런 한물간 50대 여배우인데 점점 영화는 엘리자베스의 정신 상태를 아주 그냥 나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심지어는 정신없이 돌아가던 와중에 우연하게도 그 수의 몸으로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냈던 그 남자 트로이 있잖아요. 이 사람과 어깨를 부딪혀요. 사실 이 트로이가 뜨밤을 보냈던 인물은 젊은 수고 지금 엘리자베스는 같은 사람인지 얘가 모르잖아요. 웬 아줌마가 그냥 자기 밀쳤다고 그냥 싹바가지 없게 소리 지르면서 "저리 꺼지라." 뭐 이러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그날 엘리자베스는 심란한 상태로 집에서 좌절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과거에 자기한테 "나중에 한번 밥 한번 먹자."라고 했던 중학교 동창 프레드 기억나시죠? 프레드가 했던 말을 떠올려요. "야, 엘리자베스 넌 여전히 세상에서 진짜 가장 아름답구나." 이게 아른아른거리죠.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서 네, 프레드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녁 8시에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통화 내용을 보면은 프레드도 살짝 놀란 눈치예요. 엘리자베스 너 정도 되는 애가 진짜로 나랑 만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줄 데이트할 줄은 몰랐다는 듯이 엄청 들떠하면서 좋아해요. 그렇게 엘리자베스가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빨간 드레스를 차려입고 요 노화된 검지를 가리기 위해 검은 장갑을 끼고 욕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릅니다. 그렇게 이쁘장하게 준비를 야무지게 끝냈는데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 비밀 방에서 그 수는 지금 기절 상태이니까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얼굴이 눈에 아른아른거립니다. 비교가 되는 거죠, 자기의 외모랑. 그렇게 다시 거울 앞에 선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주름이 신경이 쓰이는 건지 화장을 고칩니다. 오케이, 오케이. 진짜 풀매의 풀매를 다시 하고 집을 나서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실 창밖으로 네, 수의 전광판 광고가 떡하니 보이죠. 바로 매너라가 와요. 거울 앞으로 와서 화장을 또 고쳐요. 또 전광판을 보여요. 나가려고 했더니 또 전광판이 보여요. 다시 또 화장을 고칩니다. 약속 시간은 빠듯하게 다가오는데 아무리 고치고 고쳐봐도 절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수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라요. 그렇게 엘리자베스는 수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외모에 집착하게 됩니다. 결국 감정이 극에 달해 신경질적으로 자기 얼굴의 화장을 전부 그냥 뭉개버리고는 헤어까지 그냥 다 풀어 헤치고 산발의 상태로 좌절해버립니다. 그렇게 프레드와의 약속은 파토가 난 거죠. 프레드가 불쌍하네요. 이후 엘리자베스는 깨어있는 시간 동안 냅다 그냥 폭식만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해요. 근데 이 폭식의 후유증이 결국 클론이었던 수의 몸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거든요. 수가 계획대로 일주일이 됐을 때 자기 그 에어로빅 쇼 프로그램 나가 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방송 촬영 중에 뭐 이상한 느낌을 받아서 NG를 내는데 갑자기 그 뭐 엉덩이 쪽에 뭐 커다란 뼈 같은 게 튀어나오는 모습이 보여요. 무슨 꿀렁꿀렁 막 튀어나오는데 뭐 엉덩이 쪽에 뭔가 걸려 있는 듯한 이
혹 같은 걸 이렇게 밀어 가지고 배꼽 쪽으로 이렇게 꿀렁꿀렁 넘기더니 쭉 하고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무슨 닭다리 하나가 튀어나와요. 진짜 무슨 배꼽에서 그냥 냅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분명 본체였던 엘리자베스가 폭식을 한 여파로 젊은 수의 육체에도 이런 악영향이 가는 거겠죠. 갑자기 그로테스크해지는데 집에 가보니 역시나 엘리자베스가 먹었던 잔해들이 잔뜩 있습니다. 수는 자신과 달리 일주일 내내 TV만 보면서 냅다 폭식을 하는 엘리자베스가 혐오스러워지고 판매사에 전화를 걸어서 불평합니다. 아니 뭔 놈의 균형이 있다구냐고. 난 가뜩이나 즐길 시간도 없이 바빠 죽겠는데 그 여자는 일주일 내내 TV 앞에서 뒤룩뒤룩 처먹기만 한다.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상담원은 역시나 기존의 경고만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입니다. 맞아요. 하나죠. 이제 더 이상 수와 엘리자베스는 서로가 서로를 동일 인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던 중 수에게 기회가 생겨요. 피트니스 방송이 어느덧 조회수 2억 회를 넘을 만큼 히트를 쳤고 방송국 최대 쇼인 새해 전야제에 출연하게 된 거죠. 와, 조회수 2억이면 저도 2억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이 소식에 수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좋아합니다. 수는 이제 대놓고 규칙을 어기기 시작해요. 일주일의 법칙을 전부 무시하고 엘리자베스한테서 그냥 척수액을 추가로 추출하면서 계속 더 오래 활동하려는 거죠. 일주일은 무슨 그냥 2주, 3주 계속 뽑아대는 것 같습니다. 교대도 안 하고. 엘리자베스의 척추에 주삿바늘이 계속해서 꽂히자 그 위치에는 멍이 들다 못해 이제는 무슨 골마서 고름이 가득 차요. 수는 이걸 징그러워하면서도 죄책감 없이 계속 뽑아댑니다. 그렇게 한 3주, 4주를 수의 몸으로 살아간 이상, 네, 몸을 교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겠죠? 다시 깨어난 엘리자베스의 몸은 이제 검지손가락 하나 수준이 아니에요. 극심하게 노화되어 있어요. 머리카락은 그냥 산발에 허해지고 심지어 얼굴의 반쪽이 아예 폭삭 늙어버립니다. 한쪽 무릎은 아예 그냥 탈골이 되는 등 만신창이가 된 거죠. 엘리자베스가 판매사에 전화를 걸어요. 아니 이거 그 애가 더 이상 규칙을 지키지 않아요. 막무가내로 제 시간을 점점 더 뺏어간다고요. 아니 뭐 이런 이기적인 년이 다 있냐고요. 그렇게 상담원이 묻자 그렇게 엘리자베스가 울분을 토해내자 상담원이 물어요. 혹시 그러면 그만하실 거냐고.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결국 서브스턴스 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수와 엘리자베스는 하나인 거니까 지금 엘리자베스 보고 그만할 거냐, 그만하면 종료된다. 이미 바뀌어버린 변화는 어떻게는 못하지만 종료 자체는 지금 바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되겠습니까? 이미 그 과거의 젊은 시절에 행복함을 맛봤는데 이미 물렸어요. 하이닉스 280만 원 평단에 물렸다고요. 예? 이제 와서 어떻게 뺍니까? 정신적으로 극에 치달은 엘리자베스는 결국 그만두지 못합니다.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수의 이쁜 모습을 보니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거겠죠. 이후 집에 혼자서 처량하게 앉아있는 엘리자베스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진 상태예요. 노화해버린 한쪽 다리는 끔찍하게 뒤틀려 있는데 겨우겨우 탈골된 무릎을 끼워 맞추면서 하비가 준 선물 포장을 뜯어봅니다. 하비 이놈이 무슨 선물을 뭘 주나 했더니 그냥 밥이나 잘 챙겨 먹으라고 프랑스 요리책을 줬네요. 다시 한번 모멸감을 느끼던 와중 TV쇼에는 수의 화려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또 메네라가 도지겠죠. 이 정도면 거의 성공해가지고 지상파의 무슨 라디오 스타 나 혼자 산다 나와버린 수준인데 엘리자베스는 그런 수를 보면서 오히려 복수의 감정이 든 거죠. 먼저 사실 약속을 어긴 거는 수의 인격이니까요. 그리고 엘리자베스도 알고 있죠. 본체의 몸이 폭식을 하면서 건강이 나빠질수록 수에게도 영향이 간다는 걸. 이때부터 영화가 아주 악랄하게 흘러갑니다. 엘리자베스가 그 수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아주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요리를 만들기 시작해요. 복수하려고. 이거 무슨 순대랑 거위 간 그 푸아그라랑 소 뇌조림이라는데 다 그냥 내장 종류들이네요. 징그럽게. 왠지 알겠네요. 내장 쪽이 칼로리 개 높은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요리에서 나오는 사운드들이
너무 기괴해요. 원래 이제 지글지글 고기 굽고 아니면 스파게티 섞고 하는 소리 들리면은 군침이 좀 돌아야 되는데 좀 징그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분노의 요리를 조지던 엘리자베스가 TV 속의 수가 이제 능청스럽게 뭐 자기 개인사를 꾸며내고 가식을 떠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그냥 열이 제대로 받습니다. 쇼호스트가 엘리자베스의 자리를 꿰찬 거냐고 수한테 조금 민감한 질문을 던지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잘은 모르거든요, 어려서. 근데 저희 엄마가 스파클 쇼를 원체 좋아했기 때문에 접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근데 사실 그녀는 좀 구닥다리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근데 사실 지가 이 말을 한 거겠지만 쇼 나가 가지고 이미 몸이 바뀐 순간부터 인격은 달라져 버린 거죠. 엘리자베스는 거위 요리를 하려고 아주 그냥 내장 뽑아내고 자기를 보고 구닥다리라고 부르는 수의 모습을 보면서 오케이 한번 뒤져보자. 내가 다 먹어봐 줄게.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러면서 집안 곳곳에 식재료 집어던지고 수를 향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광기에 가득 차서 달걀 까고 전기톱 소리 나는 것 마냥 휘핑기 돌리고 폭식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조졌겠죠. 다시 깨어나 버린 수는 엘리자베스가 저질러 놓은 난장판에 경악을 하고 완전히 질렸다는 듯 엘리자베스 몸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발악을 해요. 수도 아주 그냥 빡친 거죠. 자기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막 폭식을 한 걸 보아하니 수도 머리 끝까지 열이 받아버립니다. 비밀방에 이제는 유리병 같은 걸 잔뜩 가져와서 엘리자베스의 몸에서 척수액을 그냥 쭉쭉 뽑아 유리병에 담기 시작해요. 이 표정을 보아하니 이제 교대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몸이 바뀌는 순간 다시는 주도권 안 넘기겠다 이 생각하고 끔찍하게 척수액을 한참을 뽑아댑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러요. 일주일에서 하루만 늦게 교대했어도 엘리자베스로 돌아갔을 때 그 부작용이 말도 안 됐잖아요. 이미 전야제 쇼는 세팅이 끝났고 수는 최고의 모델이자 인플루언서 연예인이 됐어요.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온 수는 다음날에 있을 신년 전야제 출연 위해서 다시 엘리자베스의 척추에서 척수액을 뽑아내려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약간 고르쇠물같이 투명한 색이었거든요. 이젠 아니에요. 주사기로 뽑아내려 하자 무슨 피고름이 섞인 불순물이 나와요. 기겁한 수가 판매사에 당장 전화를 걸자 안정제가 없다는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다 뽑아내신 거라고. 더 원하시면은 다시 재생하도록 둬야 한다. 수가 묻죠. 아니 어떻게 재생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교대하시면 됩니다. 교대해야 액체가 본래의 몸에서 재생됩니다. 와, 돌아가는 순간 이미 끔찍한 게 예정되어 있죠. 3개월 동안에 그 끌어다 쓴 자기의 업보를 분명 돌려받을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죠. 수는 결국 안정제를 투여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코피와 함께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바닥에 철푸덕 쓰러져요. 네. 죽기 직전인데 교대 안 해고야 백이겠습니까?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후에 엘리자베스와 교대합니다. 바로 그냥 주사기를 꽂고 피가 이동을 하는데 일주 밀렸을 때 엘리자베스가 그 여파로 무릎 탈골되고 손가락 썩고 백발됐는데 3개월이면은 끔찍하겠죠. 남자친구가 이 교대 소리를 듣고 우당탕 소리를 듣고 천천히 화장실로 다가오는데요. 황급히 남자친구 못 보게 문을 후다닥 잠가버립니다. 그렇게 얼마나 끔찍하게 변해버린 엘리자베스가 나왔나 하고서 화면을 보면은 그 거울 속에 보여드릴 수는 없거든요. 무슨 노인이라고도 할 수조차 없는 흉측한 모습의 어떤 노파가 거기 있어요. 등이 잔뜩 굽어 있고 기괴하게 그 꼽추마냥 뭐가 튀어나와 있고 머리카락은 전부 사라졌어요. 피부는 또 전부 축축 늘어붙어 있고 이게 무슨 피부가 주름이 생기고 처진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기괴하게 살점이 아예 늘어붙어 있어요, 아래로. 남자친구가 계속 나오라고 화장실 밖에서 말해도 못 나가죠. 이미 목소리는 성대도 맛이 가가지고 더 이상 수의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주 그냥 마녀 목소리로 꺼지라고 하자 남자친구는 씨발 뭐야. 방금 전까지는 젊은 여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웬 이상한 노인네 목소리가 나온 거죠. 냅다 도망갑니다.
3개월 동안 뇌척 수액을 계속 뽑혀온 결과예요. 그리고 자신을 이 꼴로 만든 수를 향한 분노가 폭발하면서 엘리자베스는 판매사에 전화합니다. 이제 그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서버스턴스 회사에선 더 이상의 부연 설명 없이 한마디 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송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마지막 키트가 도착합니다. 엘리자베스는 흉측한 몰골을 전부 옷들로 덮어버리고 그 수령차 장소에 몰래 가서 키트를 챙기고 나와요. 안에는 체험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쓰인 메시지와 종료라고 적힌 검은색 약물이 담긴 주사기가 있어요. 이거를 꼽는 순간 더 이상 수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거겠죠. 이미 인격이 그렇게 분리된 이상 수로 한번 돌아갔다가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이제는 뭐 인간이 아니고 무슨 아예 죽어버릴 수도 있겠는 거죠. 그렇게 누워있는 수의 몸에 종료 주사바늘을 꽂으려는 그때 환청이 들립니다. 그래요. 쉽게 그만 못 두죠. 확실합니까? 한 번 내린 결정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종료 후에는 오로지 당신만이 남게 됩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환청이 들려도 엘리자베스가 주사기를 수의 몸에 꽂아 넣었습니다. 천천히 검은 액체를 집어넣으면서 수의 아름다운 얼굴을 쳐다보는데 검은 액체를 이제 끝까지 다 주입하려던 중에 수가 받은 그 꽃다발과 창밖에 또 광고판이 하나 있었잖아요. 수의 얼굴이 대문짝하게 걸린. 그 순간 수의 모습으로 다시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화려한 자기의 과거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결국 검은 액체를 끝까지 주입하지 못하고 멈춥니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는 나 못하겠어.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으니까. 수, 네가 여전히 필요해. 이러고는 주사기를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인 수에게 절박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말해요. 수, 얼른 일어나. 준비해야지. 너 오늘 진짜 엄청나게 사랑받을 거야. 오늘은 너의 중요한 날이잖아. 결국 놓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불러도 깨어나지 않는 수와 오히려 코피가 나오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엘리자베스가 교체 키트를 사용해 바로 교대하려 합니다. 손목에 혈관에 바늘을 꽂았는데 종료 주사 약물 때문인지 피가 나오지 않아요. 급한 마음에 에라 모르겠 원래는 이 팔뚝에 있는 그 혈관에 바늘을 꽂았거든요. 근데 냅다 이젠 수의 심장에 꽂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보통 엘리자베스의 본체가 기절하고 수가 깨어나야 되잖아요. 이번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두 육체의 정신이 교대가 되지 않고 엘리자베스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도 함께 깨어나고 말아요. 단 한 번도 이러지 않았는데 갈 때까지 약물을 사용하다가 부작용이 일어나서 그런 거죠. 피를 토하며 깨어난 수가 흉측한 모습의 본체 엘리자베스를 보고 당황합니다. 그러다 바닥에 떨어진 이 종료 주사기를 발견하고 눈치를 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죠. 엘리자베스가. 수는 분노에 차서 바로 엘리자베스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목을 쪼르고 막 발로 차고 이러는데 수가 훨씬 젊고 엘리자베스는 한참 노인이 된 거잖아요. 몸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엘리자베스가 겨우 주워든 화병으로 머리를 이렇게 막 후려 패버리고 그냥 욕실로 도망쳐서 문을 잠가봐도 와, 수는 이 젊은이의 힘이 어찌나 센지 발로 그냥 쾅쾅 차서 부숴버리고 들어오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 영화가 노인과 젊은 사람의 힘의 차이를 표현한다지만 진짜 무슨 수를 캡틴 아메리카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문을 부셔버리고 맨몸으로 들어온 수가 엘리자베스의 머리를 붙잡고 유리 거울에 그냥 몇 번을 쳐박습니다. 그 유리 막 깨지면서 유리 조각이 나오고 얼굴이 그냥 그거에 찢어져서 피범벅이 되고 난리가 나는데 엘리자베스가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얼굴이 피 줄줄 흐르는 상태로 거실로 기어가도 수가 그냥 냅다 일으켜 세워버리고 발로 그냥 차버리는데 아니 이거 장면 보이세요? 수가 그냥 바디킥을 날려버리는데 이거 무슨 캡틴 아메리카도 아니고 이거 보이세요? 부웅 날아가서 탁자 위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쓰러진 엘리자베스를 향해서 수가 다가가서는 갈비뼈를 계속 걷어차서 무슨 부러지는 소리가 막 우두둑 우두둑 나듯 결국 엘리자베스를 죽이고 맙니다. 근데 저희들 모두들은 알고 있죠. 사실 본체인 엘리자베스가 있어야 수도 살 수 있고 왜냐면 척수액이 있어야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 엘리자베스의 육체가 죽었으니
더 이상 이 척수액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육체를 연장할 방법이 영영 사라진 거예요. 이제 뭐 파국으로 치닫았죠. 수는 어쩔 수 없이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신년 전야제만이라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방송국으로 향해요. 스태프가 마련해준 푸른 드레스를 입고 준비에 임합니다. 그런데 역시 안정제인 척수액을 투여하지 못한 탓에 컨디션이 급격하게 악화돼요. 심지어는 그 종료 약물, 검은색 약물이 있었잖아요. 그게 한 60-70%는 몸속에 들어갔는데 이 영향인지 신체가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해요. 와, 화장실로 뛰어간 수가 기침을 하면서 세면대를 봤는데 앞니 하나가 그냥 통째로 빠져 떨어져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남은 앞니를 만져봐도 너무 손쉽게 뽑혀버립니다. 바로 영구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고 절망감에 실성하죠. 그 순간 수가 한 가지를 떠올려요. 맨 처음에 엘리자베스가 꼽았던 활성제 있죠. 자기의 늙은 육체에서 새로운 젊은 몸을 이 수를 뽑아낼 수 있었던 활성제. 그 활성제로 새로운 자신의 클론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아, 안 꼽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집으로 냅다 달려가서 욕실 선반을 뒤지다가 반 정도 남은 활성제를 찾아냅니다. 병에는 당연히 경고가 되어 있죠. 처음 1회만 사용 후 폐기할 것. 네, 근데 뭐 물불 가리겠습니까? 이젠 뭐 이성을 다 잃어버렸는데 자기 곧 죽겠는데. 수가 조금 남은 활성제를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몸에 주입해요. 더 나은 모습의 내가 필요하다고. 부탁이라고. 제발 더 나은 모습의 나를 보여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자 이번엔 동공이 막 2개로 분열되는 게 아니라 안구 자체가 그냥 대여섯 개 이상 막 끔찍하게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수는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와요. 그리고 뭔가가 깨어납니다. 아, 이때부터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바닥에는 수가 등이 갈라진 채 쓰러져 있고 거울 속에는 아예 인간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살점 덩어리로 이루어진 그 끔찍한 모습의 괴물이 서 있어요. 아, 이거 뭐라고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생긴 게 무슨 그 호프의 마베이오 피부톤에 그 바미기르 질감으로다가 덕지덕지 그냥 겉에 살가죽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비주얼은 무슨 뭐 그 스폰지밥 퐁퐁 부인 마냥 그 왁구볼 체형으로 이게 인간이라고 도저히 판단하기도 어려운 팔다리도 겨우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자베스와 수가 합쳐진 거예요. 둘이 하나로 그냥 뒤죽박죽 징그럽게 괴물의 형태로 붙어 있는데 등에는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박혀서 말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무슨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록색 막 고르쇠멸을 막 토해내는데 타이틀이 딱 뜨는 게 몬스트로 엘리자수라는 이름으로 뇌절을 좀 시게 하시네요. 변해버립니다. 어찌됐든 이제 신년 전야제에 출연해야 하는 상황에 완전히 실성해버린 엘리자수는 이 자기가 태어났던 요 수의 몸과 엘리자베스의 시체를 뒤로 하고 애써 푸른 드레스를 입고 자신을 치장합니다. 와, 이거 너무 그로테스크해서 어떻게 화면을 보여줘야 하나 막막한데 엘리자베스가 과거에 홧김에 그 스노우볼 던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깨뜨려 버렸던 대형 브로마이드에서 엘리자베스의 얼굴 부분만 이렇게 크게 오린 뒤에 접착제로 자신의 얼굴에 붙이고 그 위에 빨간 립스틱까지 바른 후 풀매를 조지고 방송국으로 향합니다. 이 얼마나 성대한 엔딩이 나올까. 비밀 통로로 이렇게 방송국에 들어가는데 관계자는 뭐 푸른 드레스를 보고 미심쩍긴 하지만 수라고 생각해서 들여보내주는데 그렇게 이미 무대에서는 1막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수를 위한 마지막 피날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객석에는 온갖 방청객들 다 들어와 있고 마침 또 하비는 그 주주들한테 옆에 다 데리고 와가지고 드디어 곧 있으면은 제 아름다운 피조물이 나올 거라고 진짜 대박일 거라고 꼭 지켜봐라 이러면서 기대감을 잔뜩 높여줘요. 그렇게 마지막 엔딩을 장식하기 위해 주인공 엘리자수가 등장합니다. 아우 무슨 태반처럼 보이는 시커먼 내장을 질질 끌면서 힘겹게 엘리자스가 무대의 중앙으로 올라와요. 이 조명이 하나만 켜져 있어서 방청객들은 아직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옆이나 요 뒤에서 비정상적인 형태의 요 몸이 조금씩 보이는 상대라 주변 댄서들이 서로 불안하게 눈을 마주칩니다.
이거 맞나? 이런 느낌이죠. 엘리자수가 마이크를 쥐고 드디어 멘트를 해요. 근데 뭐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웅얼거리는 어눌한 괴성뿐이 입에서 흘러나오는데 오늘 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기뻐요 하는데 그 괴물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방청객들이 슬슬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때 그 접착제로 붙여놨던 엘리자베스 얼굴 사진이 후두둑 떨어져 나가면서 엘리자스의 맨 얼굴이 드러납니다. 사람들 실물 보고서 아주 그냥 얼이 빠져버린 모습인데 그 순간 그 엘리자스의 눈 부분에서 이거 뭔가 그 유방과 안구가 결합된 듯한 그 끔찍한 살덩어리가 막 불쑥하면서 튀어나오더니 피를 하면서 줄줄 툭 하고 떨어져요. 와,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 그냥 경악을 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이 괴물이라고, 빨리 괴물 쏴 죽이라고 사람들 비명을 지릅니다. 사람들 난리가 나버립니다. 엘리자스는 네, 이제 뭐 괴물이랑 다름이 없어요. 아니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저예요. 나는 엘리자베스이자 수라고요. 네, 뭐 알아듣겠습니까, 사람들이? 애초에 외모 지상주의로의 외면만 보던 이 방청객들인데 심지어는 이 무슨 무대 댄서들도 혼비백산 도망치고 있고 남자 방청객들은 무대로 올라와서 그냥 엘리자스 밀치고 때리고 그냥 야 빨리 저 괴물 쏴버려 저 새끼 괴물이야 이러면서 마이크 스탠드 휘두르고 막 이럽니다. 엘리자스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뒤굴뒤굴 구르다가 와 그 마이크 스탠드를 머리와 어깨에 이렇게 팍 하고 맞는데 그 순간 살점과 그 다량의 피가 그냥 분수처럼 쏟아져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이 약물이 폭주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세포 분열이 멈추질 않고 그 터져버린 머리와 어깨 위로 또 새로운 살덩어리가 끝없이 막 부풀어 오르면서 솟아올라요. 이제는 동맥이 터지면서 피가 아주 그냥 소방호스 수준으로 뿜어져 나와요. 와, 이게 영화가 연출을 무슨 발레리나처럼 360도 회전을 확 하면서 분수처럼 피를 튀기는데 무슨 슬래셔 무비 마냥 사람들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 무대에 갇혀가지고 온갖 피를 다 뒤집었습니다. 무대, 스튜디오, 복도까지 아주 그냥 피바다의 아수라장이 돼요. 사람들은 나가려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엘리자스는 피바다가 된 방송국을 뒤로하고 겨우겨우 밖으로 도망칩니다. 간신히 도로 쪽으로 나와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이미 다리가 세포 분열의 여파인지 힘없이 부서져서 분리되고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지면서 엘리자스의 육체는 완전히 바스라져요. 내장이 그냥 완전히 드러나고 팔다리 살점들이 이제 뭐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기도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먹는 거로 비하면 좀 그런가요? 거의 파전 스타일로다가 이제 미안합니다. 그렇게 이제 원래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그 육체에서 겨우겨우 뜯어져 나와가지고 슬라임처럼 힘겹게 바닥을 기어갑니다.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어느 한 장소에 멈추는데 네 맞아요. 그 오프닝에 등장했던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별이 있는 그 명예의 거리 보도블럭이에요. 네, 불가사리 마냥 꾸물꾸물 기어가서 자리 잡은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고 밤하늘에 화려한 별빛이 떨어지는 걸 보고는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망상이 졌습니다. 모든 게 끝나는 이 순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편안하면서도 체념 어린 미소를 짓는 주인공이 이내 하늘을 바라보며 숨이 끊어집니다. 남은 육체에는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보도블록 위에는 핏자국만이 남아요. 다음날 아침 청소부가 핏자국으로 더럽혀진 보도블록을 청소기로 평소와 같이 밀어내고 엘리자베스 스파클이라는 이름이 드러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전 정말이지 외모 지상주의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꾸미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시청자들한테 사랑받으려면 외모가 중요하니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미안합니다. 영화를 직접 본 입장으로서 느낀 점이 좀 있는데, 이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도파민이 쫙 흡수되는 기분이랄까요? 맨날 제가 리뷰하면은
솔직히 순수 재미보다는 조금 느릿느릿하고 편백찜만 나는 공포 영화, 예술 영화 뭐 이런 거 보다가 뭐 예술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보다가 하여튼 그러다가 이런 마라탕을 쫙 먹으니까 어우 순수 재미가 쫙 올라왔습니다. 이 영화의 특징이 굉장히 컷이 빠르고 쓸데없는 시간들을 전부 다 스킵해 버려요. 영화가 시작을 하고 주인공이 서브스턴스 주사기 받자마자 일주일의 시간을 그냥 한 몇 분 내로 압축해서 후다닥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러닝타임이 되게 짧은갑다 생각했는데 영화 시간은 또 2시간 20분이에요. 이거 진짜 라이트하게 비주얼은 그닥 라이트하진 않지만 공포 영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추천할 정도로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쓸데없는 건 다 쳐내듯이 영화가 압축을 해버리는데 사실 그러면 그 몇 주간의 바디 체인지 그런 중요한 일들 말고 굳이 나오는 장면들은 뭘까? 뭐 전날 미친 듯이 놀아 제끼고 개 난장판 된 집을 청소하는 엘리자베스 이런 건 또 왜 보여줄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데뷔를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근데 이게 영화에서도 같이 연출적으로 보여져요. 진짜 그 젊은 수가 몸의 주도권을 잡을 때는 온갖 화려하고 현란한 조명과 함께 브금도 무슨 개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요. 카메라 무빙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핸들드 했다 슬로우 걸었다가 아주 도파민 덩어리입니다. 수의 일주일을 보여줄 때에는 미디어가 사람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화 화면을 구성한다는 거죠. 자극적인 클로즈업, 뭐 성적인 특징을 강조하고 꿀꺽거리면서 콜라 마시는 소리까지 본능적인 감각을 극대화해서 이 보는 사람들한테 그냥 냅다 부어버리는 그런 기분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수로서의 화려한 일주일이 끝나버리고 엘리자베스로 영화가 도착을 하면 대비가 극대화됩니다. 그때부턴 도파민이 아니고 공포가 장악을 해요. 무슨 영화가 장례식장이 되어버리는데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고 부금도 없고 그냥 푸르딩딩하게 그냥 축축 처져요. 엘리자베스의 시간으로 돌아와서 그 외모 정병이 와버린 순간 영화가 메네라톤이 돼버리는데 네, 지금부터 이 메네라 영화를 한번 좀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영화를 딱 보면은 이 생각이 들어요. 징그러운 순대 튀어나오기도 나오고 신체가 막 기괴하게 변형돼서 야채튀김이 나와버리죠. 그래, 뭐 오케이. 이런 건 알겠어. 근데 뭔가 영화를 보다 보면 일상적인 순간들을 연출할 때까지도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좀 더럽게 만듭니다. 이 합의가 초반에 새우 까먹고 처먹는 거 영화를 보면 그 쩝쩝 소리에 혀 마중충에 아주 그냥 추잡스러워요. 그리고 또 서브스턴스 약물을 시키는 대로 안 할 때마다 보면은 척추에서 슈크림 흘러나오고 수가 부작용으로 뭐 게토레이 같은 거 토해내고 그냥 연병, 형형색색 아주 스펙트클하게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먹고 뱉어내고 토하고 다시 처먹고 생물체의 특징으로서 보여주는 요 더러운 것들은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기괴한 생물의 생리작용보다 더 추잡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영화에서 나오는 미디어의 모습입니다. 방송국 하는 짓을 보면 진짜 비유로 말하는 추접스러움이 아니라 진짜로 마치 하나의 기괴한 생명체를 보는 것만 같아요. 카메라는 끝없는 식욕으로 요 젊은 수의 몸을 카메라에 담아서 먹어치우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국장쯤 돼 보이는 요 하비는 화장실에서 엘리자베스를 내보내고 다른 젊은 사람을 앉히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과거 엘리자베스가 젊었을 때 이제 맛있게 이미지 소비해버리고 이제 와서 노화되어 단물이 다 빠지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자베스를 갖다 버리는 거죠. 배설해 버리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리고 하비를 비롯한 방송 투자자들은 수를 만나보려 왔다가 옆으로 지나가는 이 현란한 무용수들의 몸매를 보고 홀린 듯이 좋다고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위해 먹이를 찾아다니죠. 엘리자베스의 에어로빅 쇼, 삶을 빛내세요. 그리고 수의 에어로빅 쇼, 펌핏업. 둘 다 다이어트에서 나의 매력을 빛내고 끌어올려라 라는 말은 동일하지만 두 쇼 모두 끝날 때 동일하게 맺는 말이 있어요. 자신을 아껴주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미디어에 비춰져서 보이는 모습에 비해 엘리자베스와 수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내면과 마주할 때 하는 행동과 집착을 보면요. 와, 요 수의 모습을 보면 이제 요리를 잔뜩 만들고 폭식을 조져버리는 건 수를 향한 엘리자베스의 복수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둘은 같은 사람이에요. 육체만 다르고. 그렇게 따지면 이건 자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자해냐? 미디어에 비춰지는 자신과 현재 자신에 대한 간극에 좌절을 느끼다 못해 발생한 자학이죠. 솔직히 요즘 뭐 인스타, 유튜브, 스레드, 틱톡, 심지어는 카카오톡도 요즘 스토리 기능 추가된 거 아시죠? 점점 현실의 삶에서의 나 자신과 인터넷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나와의 혼동이 생기고 있잖아요. 저도 당장 인스타 스토리 올리면은 뭐 어디 여행 간 거, 뭐 맛집 먹으러 간 거, 뭐 오늘 머리 잘 됐는데 싶으면은 뭐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근데 또 웃긴 건 평범하게 집에서 이불 개는 거, 빨래하는 거, 이 닦는 거 이런 건 또 스토리에 다들 안 올린단 말이죠. 왜일까? 당연하죠. 그런 평범한 모습으로는 비춰지기 싫으니까. 그러면 인스타 스토리, 뭐 카톡 스토리, 그렇게 놀러 다니고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나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만 사실 다 알잖아요. 삶이라는 건 그런 행복한 순간은 잠깐이고 나머지 80%는 평범하고 똑같은 시간이라는 걸. 심지어는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훨씬 많을 시기도 있죠.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보시면 알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뭐 수야 젊은 배역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자기의 젊은 외모와 과거의 명예에 집착하는 엘리자베스를 막상 보면 다 똑같이 느끼실걸요? 아, 이거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엘리자베스 연기한 배우 요 데미 무어가 이 영화 때 61래요. 아니, 솔직히 전 40대인 줄 알았어요. 배우는 진짜 다르긴 하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영화 설정상 과거 할리우드 명예거리에 이름이 박힐 수준인데 옛날에 비해 좀 내려온 거지. 뭐 지금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 다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선글라스 끼고 그 약물 수령하러 가잖아요. 보면서 드는 게 이거예요. 아니 이 정도 외모 되는 배우 잘 살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 지금도 충분히 잘 사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걸 보면서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저 정도 되는 여자가 자기의 젊음에 그렇게 집착하는 게 말이 되나? 개연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그렇게까지 안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저희가 살면서 너무나도 이 외모지상주의 세상을 지나온 나머지 저렇게 예쁘고 돈 많고 명예 있는 인간도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못났다고 집착하는 점이 있다는 걸 우린 자주 봐왔고 또 직접 겪기도 했으니까요. 이것 자체가 개연성이 말이 되는 게 이 관객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외모지상주의 세상에서 시달렸는지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 주인공 데미 무어 배우가 그 개연성을 만들어낼 만큼 연기를 엄청나게 잘하기도 해요. 근데 영화에서도 주인공은 본인의 모습에 만족 못하고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주사를 주입하여 새로운 자기 자신, 수를 만들어냈지만 결국 혼자 남은 수도 자기 모습에 만족을 못해서 더 나은 나를 위해 약물을 꼽아버리죠. 그렇게 튀어나온 게 결국 몬스트로 엘리자수, 이 마지막에 요 야채튀김 괴물인데,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볼 건 결국 엘리자베스와 수, 마지막 몬스트로 엘리자수까지 이 셋은 같은 인물이다라는 거죠. 얼굴에 자기 잡지 사진을 붙여서 가리고 방송국에 갔을 때 요 꾸며진 자신의 모습에 박수를 치는 사람들의 환영이 아른아른거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도착한 무대에선 기대에 가득 찬 방청객들이 쇼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이 흉측한 괴물이 되어버린 엘리자수죠. 그걸 보자 이 벙쪄버린 남자 관객들이 잠시 뒤 무대로 올라와서 냅다 그냥 엘리자수를 밀쳐대면서 무대에서 공격하죠. 그렇게 뭐 마이크 스탠드에 처맞고 신체가 훼손되면서 부러지고 터진 엘리자수가 사람들한테 피를 분수처럼 뿌려버리는데 부금으로 무슨 헤비메탈이 깔려버려요. 이건 사실 슬래셔 영화의 방식이죠. 고어 슬래셔 영화에서 나오는 무슨 전기톱 소리까지 들려버려요.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엘리자베스가
미디어에서 아름다운 요 대중문화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쁘고 멋있는 화려한 배우의 모습으로서 주인공이 되려 했지만, 피분수를 뿌리면서 이 마치 발레리나처럼 무대 가운데에서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돌아버리는 건 어찌 보면 다른 모습으로 결국 주인공이 된 거죠.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뭐 샤이닝, 스페이스 오디세이, 스타워즈까지 감독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다양한 영화들에 오마주를 했어요. 스타가 되고 싶었던 이 영화 배우든 뭐 TV쇼 진행자든 미디어 중심에서 반짝이고 빛나고 싶었던 주인공이 마지막에 겨우겨우 빛나는 자신의 위치로 도착했습니다. 근데 사실 스타가 된 건 맞아요. 바라던 대로 예쁘고 매력적인 모습이 아닌 흉측하고 끔찍한 괴물의 모습으로 미디어에서 주목받는 형태로 말이죠. 엔딩을 보면 주인공은 사실 그토록 원하던 과거처럼 스타가 되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네, 그래요. 영화 어떠셨나요? 아,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합시다. 다 보셨으면 댓글로 나는 나 자체로 빛난다 라고 적으세요. 지금 적으세요. 네. 저는 지금까지 영기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